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제 오른편에 앉아있는 명주. 일단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명주입니다. 왜? 제가 요즘에 페이스북 관리를 못해가지고. 아. 아니, 난 올린 줄 알았는데 이게 안 올라갔더라고. 아. 오류가 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 정도. 예.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스미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 허효식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 예매율 90% 이상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정확하게 97, 8%라고 보시면 됩니다. 97, 8%? 나머지 영화는 다 쩌리로 지금 만들어버리고 있는. 네. 예. 11월입니다. 네. 일단은 감독부터 간략하게 소개 드리자면요. 루소 형제고, 네. 안소니 루소, 그리고 조 루소. 둘 다 명문 사립대인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에서 학사로 졸업을 하고 TV 드라마나 다른 거를 찍다가 마블 스튜디오에 들어간 형세인데 필모그래피를 보면은 코믹극 위주로 많이 찍었던 감독이라고 해요. 마블 스튜디오의 대표가 그걸 보고서는 영입을 하고 히어로물을 맡기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찍은 게 윈터 솔저. 윈터 솔저. 예. 근데 첫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호평들이 올라오니까 11호도 찍었지만 다음에는 인피니트 워 제작 들어갔다고 그러고요. 루소 형제. 예. 트리비아 이야기할 게 있다면은 당초에 루소 형제가 11호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었대요. 원래 물망에 올랐던 다른 감독들이 있었는데 윈터 솔저가 워낙에 또 잘 되는 바람에 니네들이 계속 이 시리즈를 맡아주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마블 코믹스의 열망이 있어서 이번에 11호를 제작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제작에 난항들이 있었죠. 배우들의 몸값이라든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제작비가 상승해가지고 조 단위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더라고. 다행히 조 단위까지는 안 나왔었는데 이게 배트맨보다 조금 적다고 들었는데 예. 네. 합리적으로 잘 사용했다고 보면 되겠죠. 예.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지. 그리고 월드 투어 같은 경우에도 싱가포르 쪽에서밖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 같이 간 게 아니라 팀 캡틴 아메리카 쪽만 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처음 개봉한 나라인데 왜 안 왔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긴 한데 역시나 데리고 올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소문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마블 영화만 내놓기만 하면은 돈을 내놓는 그치. 파블로프의 개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종만 딸랑딸랑 쳐가지고 우리가 가가지고 그 티켓값 내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죠. 네. 뭐 스파이더맨 어떻게 합류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원래 소니가 갖고 있던 거 이번에 사오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도 쓸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면 마블에서 자유롭게 등장할 수 있겠네. 그렇죠. 스파이더맨이. 그리고 소니가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하면서 1, 2 같은 경우에는 흥행 성적이 엄청 좋았어요. 토비 맥과이어 나왔었던. 갑자기 이게 3가 되면서부터 완전 하향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앤드류 가필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폭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니가 차라리 그냥 마블 쪽에다가 팔아버리고 우린 재정적인 거를 좀 회복시키자. 마블 쪽에서는 승승장구하는 그치. 판이었었고 네. 그러니까 판권 자체는 아직 소니가 갖고 있는데 이제 그래? 그 MCU에 등장시키는 권리는 마블에 넘기면서 돈을 좀 받은 거지. 그러니까 판권 자체는 소니에 있지만 그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허락하는 그 라이센스를 받은 거다? 그 정도가? 그렇죠. 새로 나오는 시리즈물이 내년에 나오는 홈커밍. 홈커밍? 네, 제목까지 정해졌어요. 스파이더맨 홈커밍? 그렇죠. 이제 돌아와서 환영한다. 거기 아이언맨도 플러스로. 같이 나와? 네. 영화 내용 보면은 손목시계 같은 네, 게 좀 맞아요, 나오긴 맞아요. 하거든요. 쿠키 영상에. 네. 마블 코믹스 쪽을 많이 파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아이언맨이 제작을 해줘요. 광고 예전에 나왔을 때 스파이더맨 눈이 움직이자마자 사람들이 열광했거든요. 원래 소니에서는 눈이 움직이는 게 없었어요. 그쵸. 그게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환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이번에 등장한 영웅이 있죠. 예, 블랙팬서죠. 네, 블랙팬서. 예. 와칸다라는 가상의 국가에 티찰라라는 왕이 있었는데 왕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블랙팬서죠. 그쵸. 처음서부터 블랙팬서였던 건 아니고 용사로 추대를 하는 게 있나 봐. 와칸다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가지고 블랙팬서로 탄생을 하게 되는 건데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가 재질이 비브라늄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한 물질로 소개가 되는데
와칸다에서 나오는 물질이라고 그 해요. 왕국에서. 예. 그래서 블랙팬서의 슈트 같은 경우에도 비브라늄으로 다 만들어내. 영화 속에서 보면은 헬리콥터에서 총을 갈겨대는데 맞아요. 아무리 맞아도 맞은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네. 비브라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다. 뭐 그런 것도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 네. 영화 속에서는 폭발로 왕이 죽게 되지만 그렇죠. 코믹스 내에서는 암살되는 걸로 나와서 어쨌든 간에 영화나 코믹스나 비슷하게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블랙팬서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네. 예. 그리고 마블 영화 보는 순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마블 영화를 손을 대고 싶은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이언맨도 봐야 되고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도 봐야 되고 네. 그러는데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대로 1, 2, 3 보셔도 되고 사실 1까지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인터솔저하고 에이지 오브 울트론 이 정도만 봐도 되지 않나 싶은데. 예, 간략하게 보실 거면은 저렇게 보셔도 되고요. 네. 아이언맨 1 보시고 캡틴 아메리카 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언맨 2 보시고 어벤져스 보시고 윈터솔더 보시고 아이언맨 3 보시고 그 다음에 에이지 오브 울트론 보시고 11월을 보시라. 정석대로 볼 거면은 그렇게 보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아 그리고 흥행 성적 전 세계 토탈 8,400만 달러. 이 중에서 한국이 1,300만 달러고 그 외에 많이 본 게 브라질, 프랑스, 호주, 대만에서도 많이 봤네. 그럼 미국 개봉은 아직인 거지? 미국 개봉은 5월 6일. 미국 개봉이 아직인데 8천만 달러인 거면은 뭐 로튼 토마토 신선 지수가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을 찍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첫날에 72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렇죠. 역대 최고 아닌가요? 그렇죠. 역대 최고이면서도 명량을 깼죠. 그렇죠. 명량이 68만이었는데 네. 이번에 72만으로 깼고요. 예매율이 90% 이상에서 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게 더 저는 경악스러워가지고. 아마 4일차 집계가 나왔을 텐데 혹시 찾아볼 수 있나? 298만 명. 4일 동안 290만이라는 거야? 298만. 토요일 어제 하루 동안 114만 명. 하루 동안이 114만 명. 하루 동안이 114만 명이라고? 이제는 마을버스 시간표가 아니에요. 네. 시내버스 시간표예요 지금. 상영 점유율 68%. 스크린 점유율 43%. 근데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안 따져요. 난 그게 또 지금 신기해. 스크린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 사실. 그렇죠. 확실히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량이나 검사회전 때만큼 불만이 터져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렇지. 제기하는 거를 못 봤어요. 내가 다른 영화를 보고 싶은데 검사회전 때문에 못 본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검사회전 재미가 없는데 왜 스크린토를 밀어붙이느냐 이런 류의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 두 가지 다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네, 그렇죠. 그리고 평론가 같은 경우에도 기본으로 7, 8점씩 다 주고 있고 네이버나 다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가 사이트들 다 봤지만 9점이 다 넘어가더라고. 10점 만점에. 네. 이런 거 보면은 거의 사회 현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우리나라 작품 중에 나온 것도 없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다시금 하게 되네요. 네, 이거를 비유하면은 김영삼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 김영삼. 김영삼 집권 1년차 지지도가 11월 예매율하고 비슷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 나온 거 뭐야? YS는 못 말려. 김영삼이 워낙 전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시덥잖은 농담집 이런 거 만들어서 내도 잘 팔리던 거지. 작품성을 논외로 치더라도 일단 너무나도 지금 사회적인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너무 지금 파급효과가 켜갖고 그냥 마블 자체가 우리의 친구 전후 막 그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네. 덧붙여서 배트맨 대 슈퍼맨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거의 까이고 있어요. 7월에 나오는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네.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배트맨 대 슈퍼맨이 더 흥행을 했어야 되는데 DC가 그래야지 잡을까 말까 한 상황이었대. 근데 이게 배트맨 대 슈퍼맨이 압도적으로 패배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DC에서 하는 차기작들 아쿠아맨이라든가 플래시라든가 감독들이 줄줄이 나가고 있대. DC는 더 이상 안 된다. 그 정도로 트리비아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배우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캡틴 아메리카 11호기 때문에 캡틴 아메리카부터 얘기를 하죠. 크리스 에반스 전작으로는 풋내기 퍼펙트 스코어, 판타스틱 4 시리즈,
푸시, 루저스,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 어벤져스 시리즈, 설국열차, 타임 투 러브, 비포 위 고에서 나왔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설국열차로도 유명하고 무슨 역할을 했죠? 예, 냉국민수를 얘기했던 맨 마지막 칸의 청론가 지도자였죠. 요즘에는 제작이라든가 연출도 하고 있대요. 로맨틱 코미디물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타임 투 러브라든가 네. 뭐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개봉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참패했어요. 외국도 썩 좋은 반응은 아니었는데 캡틴 아메리카로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 전에 선샤인도 있었잖아. 아 맞아요. 네, 선샤인도 있었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폭망했어요. 아쉽게도. 판타스틱 4 시리즈도 나왔었는데 예, 거기에 나왔- 전신이 불로 변하는. 예. 내 기억에 그때 이렇게 몸이 좋지 않았었는데. 아 맞아요. 그쵸. OCN이 네. 홍보한답시고 판타스틱 4를 방영해줬는데 사람들이 항의를 했다고 그래요. 왜? 우린 좋은 모습으로만 기억을 하고 싶다. 왜 그거를 틀어주느냐. 바람둥이 컨셉으로 나오는데 완전 쉐시였다.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셀룰러 때도 몸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냥 셀룰 뭐 땐 괜찮았어. 지금처럼 근육맨은 아니었지만 딱 운동 잘하게 생긴 날쌘 청년 뭐 이런 거였잖아. 나한테 지금 캡틴 아메리카는 진짜 캡틴이라서 옛날이랑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역시 계좌 입금의 힘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거를 새삼 한번 느꼈죠. 나는 궁금한 게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 네. 이미지가 너무 확 꽂히잖아 사실. 다른 영화 나올 때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흥행 참패했다고. 다른 영화들 타임 트러블. 그렇죠. 제작하고 자기가 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다주야 50 넘었으니 슬슬 아무거나 해도 하긴 네. 크리스 에반스가 걱정이 되네요. 이미지가 너무 여기 한정될까. 음. 뭐 그래도 충분히 벌 테니까. 충분히 벌지. 네. 다음에는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역을 맡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예. 전작으로는 터프, 회색 도시, 디어 아메리카, 암흑의 차이나타운, 채플린, 온리 유, 인 드림스, 고티카, 굿나잇 앤 굿럭, 조디악, 아이언맨 시리즈, 셜록 홈즈 시리즈, 더 저지에 나왔습니다. 고티카에 나왔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냥 잠깐 출연했었는데 나도 기억이 안 나. 조디악에도 나왔어? 나왔었대. 조디악의 질레날이 주인공이고 그 옆에서 그렇지, 같이 질레날. 파트너로 일하는 기자가 노다주잖아. 그랬어? 지금 이미지가 너무 바뀌어서 나도 떠오르지가 않네. 그랬을 수도 있어. 이전의 작품은 잘 기억이 안 나, 로다주는. 그러니까 나도 적어놓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도대체 어디 나왔었지? 그러고서 생각을 했었는데 채플린으로도 유명했어요. 오스카 받을 뻔했으니. 그렇지. 그런데 슬럼프가 있었다가 마약 중독. 그렇죠. 마약 중독하다가 재기를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 아이언맨으로 또 빵 떴잖아요. 문제는 개런티 얼마나 부르길래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야? 4천만 달러? 영화 제작비인데? 그렇죠. 우리나라로 비교한 것도 나왔었다. 한 10편을 찍을 수 있다. 로다주. 노다주 하나.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아이언맨 시리즈에 같이 했던 흑인 배우 있는데 걔가 더 했지. 자기랑 아이언맨이랑 동급으로 달라고. 나 그만큼 안 줄 거야? 나 하차할 거야. 그러고서 이제 하차를 하는 바람에 돈치들이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더 잘 됐어. 아이언맨이. 그러니까 로다주 가격이 더 상승을 해버린 거야. 그럼 마약을 언제 해가지고 90년대 90년대 후반, 후반, 맞아. 90년대 초반까지. 그러다가 작품 하나하나씩 얻어 나가면서 다시 부활의 기미를 보이다가 아이언맨 캐스팅 돼가지고 뭐 지금 완전 성공했지. 헐리우드에서 돈 많이 버는 배우 1위를 압도적으로 매년 차지하고 있으니. 아이언맨으로? 심지어는 2014년에는 출연한 작품이 하나도 없는데도 할리우드 배우 수입순위 1위를 먹었어요. 진짜? 아이언맨이나 뭐 아무것도 안 나왔었는데? 그때 아이언맨 없었고 에이지 오브 울트론도 작년이었잖아. 2014년에 출연한 게 없다고. 근데 1위. 대단하구만. 노다주가 MCU에서 난 빠지겠다 이러면 뭐 지금 흥행 되겠어? 안 되지. 아이언맨의 영향력이 워낙 엄청나니까. 에이스잖아, 에이스. 에이스지. 중추적인 역할이니까 계속 붙잡아 두려고. 아유 제발 굽신굽신 하는 거지. MCU에서. 그 캐릭터랑 정말 매치가 잘 된 것 같긴 해. 토니 스타크가 딱 로다주로 보여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음 배우는 블랙 위도우 역할 맡은 스칼렛 요한슨입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나홀로 집의 3, 판타스틱 소녀 백서,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인굿 컴퍼니, 아일랜드, 프레스티지, 내니 다이어리,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아이언맨 2, 3, 어벤져스 시리즈, 돈 존, 루시, 헤일 시저 등등에 나왔습니다. 뭐 스칼렛 요한슨은 워낙 미녀 여배우로 유명하죠. 백치미로 이미지를 어필하기도 했었고. 액션으로 들어간 거는 아일랜드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요. 이안 맥그리버랑 같이 나왔었는데
액션도 되는 배우구나. 얼굴만 예쁜 게 아니었구나. 그렇지. 그렇게 되고 나서 블랙이도 그리고 최민식 아저씨랑 같이 뛰고 루시라는 루시. 작품에서 정점을 찍긴 하는데 난해하기도 해서 사람들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는데 신망작이지. 예. 망작이긴 한데 그래도 뭐 여자 역할 그렇게 못했다고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루시가 스칼렛 요한슨의 파워를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거지. 이런 신망작 영화를 가지고 미국에서 1억 불 넘기고 전 세계 4억 불 수익 내고 이건 스칼렛 요한슨밖에 현재 가능한 여배우가 없거든. 이미 스칼렛 요한슨은 현역 원탑 인기 스타 여배우라고 할 수 있지. 나도 전에 연기 재미있게 한 걸 많이 봐서 뭐 사랑도 통해야 되나요나 예. 진실이라는 소리 빌머레이하고 예, 같은 같이 나왔었죠. 신비스럽기도 하고 이미지가 그래가지고 연기력으로 승부하는구나 싶었는데 이제 아예 액션까지 나와가지고 대중적인 역할까지 하니까 말 그대로 이름 하나가 브랜드가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주기 거리를 한 소녀 같은 경우에는 난 네. 포스터 보고 그 명화인 줄 알았어. 맞아. 그냥 사진 자체가 명화인 줄 알았어. 어. 어디 진짜 되게 있었나? 사진이 그림처럼 보이는. 그 사진이 명한 줄 알았어. 착각을 잠깐 했었다. 그치 그 모델이랑 많이 닮게끔 찍었지. 스칼렛 요한슨은 블랙 위도우 역할을 맡아도 이미지가 여기에 딱 고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서 영리하게 선택을 잘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우리 형이 내 안에 쓰면 하는 배우 1순위래. 자기는 스칼렛 요한슨 한번 보고 싶다고. 그 다음엔 윈터 솔저 역할을 맡은 세바스찬 스탠. 전작으로는 커버넌트, 블랙 스완, 로스트, 어바운 리키, 마션 등등이 나왔습니다. 네. 마션 나왔었구나. 예, 기억이 안 나네. 마션도 잠깐 나왔긴 했는데 이분이 블랙스완에도 나왔어? 막 그러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조연으로 나왔고요. 이번에 윈터 솔저 같은 경우에는 인생작이 된 것 같아서 유명한 데는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각인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윈터 솔저로 확실히 각인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집어넣고요. 연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전작 윈터 솔저에서 긴 머리 치렁치렁 대면서 싸우잖아. 멋있더라고. 진짜 만화 캐릭터의 악당이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굉장히 인상 깊었었던 기억이 나. 몸도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나고. 현실은 도주왕. 황해의 하정운을 연상시키는 도망 행각. 먹방까지 찍으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네. 다음 배우는 블랙팬서 역할을 맡은 체드윅 보스만입니다. 네. 전작으로는 퍼슨스 언노운, 42, 드래프트 데이, 제임스 브라운, 갓 오브 이집트에 나왔습니다. 네. 나이가 좀 있는 배우로 알고 있어요. 70년대생으로. 예. 39살 지금. 네, 영화에서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옛날부터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40이라는 작품이 MLB에서는 42번을 영국 결번이거든요. 42번이. 예. 그게 제키 로빈슨이라고 MLB 최초 흑인 선수가 있어요. 지금 류현진이 뛰고 있는 LA 다저스. 네. 예, 거기에서 뛰었는데 그분을 기리면서 42번을 남겨놨었거든요. 돌아가신 날이 되면 선수들이 다 42번을 매달고 그렇대? 뛰는데 예. 그게 기념일로 딱 정해진 거예요. 그게. 그 역할도 맡았었고요. 드래프트 데이 같은 경우에는 1순위서부터 5순위까지 그 선수를 픽하는데 케빈 코스트너가 나오거든요, 주인공이. 어느 정도 저는 괜찮긴 했는데 우리나라의 미식 축구 개념이 없다 보니까 폭망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갓 오브 이집트에서도 나왔네요. 예, 거기에서는 지혜의 신으로 나왔는데 웃기게 나와요. 엉뚱하다? 그래서 황당하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블랙팬서가 여자분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스파이더맨과 더불어서. 다부진 그 체격에 스마트함이 묻어나온다. 뭐 전작도 운동선수 역할을 많이 맡아갖고 예. 괜찮은 것 같네요. 다음 배우는 스칼렛 위치 역을 맡은 엘리자베스 올슨. 예. 전작으로는 사일런트 스크림, 마사, 마시메이 마릴린, 올드보이, 테라즈 락행, 베리 굿걸, 킬 유어 달링, 고질라 등등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리얼리티 쇼 같은 데에서 올슨 자매라고 있어요. 올슨 자매 들어봤어요. 예. 우리 형이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옛날에. 야, 그 올슨이 저 올슨이 된 거야? 그러고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슨 자매구나. 예, 올슨 자매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걸크러쉬로 매력이 어필됐나봐요.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좋더라고요. 남자들보다. 그리고 예전에 데뷔작이었던 사일런트 스크림 이거 찍었다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고. 무서운 영화라? 아니 연기를 너무 못한다고.
비명을 질렀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어. 왜 이렇게 못하냐고. 평단에 호평도 받고 그러다가, 아, 자기는 진짜 연기를 잘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인디 영화 같은 데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고, 연기력을 키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베리 굿걸 같은 경우에는 다코타 패닝 아실 거예요. 네. 네. 성인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찍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갈등을 빚는 역할로 올슨이 나온 건데 한 남자를 두고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그 입장에서 쿵짝쿵짝이 잘 맞았더라고요. 여기가 많이 늘었나 보네. 엄청나게 많이 는 거죠. 아. 그때에 비해서. 그리고 필리와 달링 같은 경우에는 해리포터에 나왔었던 다니엘 레드클리프라든가 그 데인드 안, 예, 그런 배우들과 같이 하기도 했었고, 미국의 비트 세대 주제로 한 영화였지. 예, 거기에서도 인상적인 연기를 남기기도 했고요. 이번에 에이지 오브 울트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히어로물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많이 인기를 얻고 있죠. 물을 잘 탔네, 물살을. 후일담 PS로는 내가 언제 한번 무대 인사 같은 거 사진을 봤는데, 섹시한 드레스를 입고 왔나봐. 가슴 막 파인 거를. 예, 캡틴 아메리카가 슬그머니 쳐다보는? 그런 사진이 나왔는데 스칼렛 요한슨에 꿀리지 않는 그런 배우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역할을 맡은 톰 홀랜드. 전작으로는 더 임파서블, 로크, 하트 오브 더 시가 있었습니다. 아역이에요. 거의 신인격이라고 보면 되고요. 스파이더맨 후보를 네. 많이 났었어요. 최종적으로는 이 톰 홀랜드라는 배우가 뽑히면서 긴가민가 했는데 이번에 영화 보면서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죠. 아, 딱 맞는다. 그리고 저는 잘 몰랐었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안 게 코믹스에서는 원래 20대 청년이 아니라 거의 뭐 청소년이래 그냥. 18살 뭐 19살 되는. 시끄러워서 애가 문제긴 하지만 하트 오브 씨 같은 경우에는 토르 아저씨랑 햄스워드랑 호흡을 맞추기도 했었고요. 네. 어린 선언으로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고초를 다 겪거든요. 그리고 로크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 에반스였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차 안에서 혼자서 폰부스처럼 갇혀가지고 1인극 모노드라마처럼 펼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아들 역할로 나와요. 되게 앳된 목소리로 나오는데 그것도 생각이 나긴 하네요. 예. 나도 이번에 좀 놀라긴 했어. 어떡하지 스파이더맨이 20대 초반 아니면 10대 중반 막 이랬으니까. 예. 완전 애를 갖다 놔가지고 뭐지 여태까지 봤던 스파이더맨이 아니네? 좀 새롭기는 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가 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스파이더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넌 스파이더 보이다. 다음에는 앤트맨 역할을 맡은 폴 루드. 전작으로는 할로윈 6, 로미오와 줄리엣, 위대한 개츠비, 앵커맨 40살까지 못해본 남자, 사고친 후에, 월플라워, 디스 이즈 디 엔드, 앤트맨 등등에 나왔습니다. 코미디 쪽으로 많이 찍으셨어요, 이분이. TV 시리즈라든가. 그리고 폭스캐쳐 하면서 네. 다뤘었던 스티브 카렐이랑도 친했고, 머니볼 얘기했을 때 전력 분석원 있지 않았습니까? 친해가지고 디스 이즈 디엔드였나? 거기에서 다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찍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웃긴 배우로 알려지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었는데 앤트맨으로 갔다가 또 각인시켰죠. 나도 앵커맨이랑 40살까지 못해본 남자에서 얼굴이 확실히 인상이 깊었는데 이번에 나온 11화에서의 앤트맨 역할이 원래 이 사람이 하던 역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감초 역할을 잘했던 것 같아. 차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아메리카 몸을 만지지 않습니까? 캡틴 아메리카다, 와 신기하다 막 그러면서 그게 진짜 본 모습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전에 영화에서도 이런 식의 조연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런 식이었긴 했는데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나니까 얼떨떨 했다고 그러기도 해요. 지금 모습이 더 편해 보여 사실. 나중에 또 앤트맨 시리즈 2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때도 사람들 많이 볼 것 같아요. 네. 다음엔 팔콘 역할의 안소니 미키. 전작으로는 밀리언 달러 베이비, 프리덤랜드, 이글아이, 허트로커, 컨트롤러, 맨온 렛지, 갱스터 스쿼드 등에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트리플 라인이라고 제가 최근작에 보기는 했어요. 거기에서는 부패한 경찰로 나오시긴 하는데 안정적이게 그걸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잘 이끌고 나가는 것 같아서 혼자 돋보인다기보다도 팀워크를 중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액션을 좀 하는 역할로 많이 나오나 보네. 네, 스릴러물이라든가 액션물, 범죄물 뭐 그런 데에서 많이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음에 워머신 역할을 맡은 돈치드. 전작으로는 로드사이드, 블루데블, 부기나이트, 미션 투 마스, 패밀리맨, 오션스 시리즈, 크래쉬, 호텔 르완다, 플라이트 등에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흑인 최초 아카데미 상을 이분이 받을 줄 알았는데 호텔 르완다로 갔다가 르완다에 있는 호텔인데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네. 거기에서 호텔 지배인으로서 있었던 돈치들이 난민들을 호텔에다가 보호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다뤘던 그런 영화를 자기가 제작비도 내고 그럴 정도로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알리고자 그런 거를 많이 찍었다고 그래요, 영화들을. 그 중에서도 호텔로 한다가 저도 가슴에 좀 와닿긴 하는데 아카데미에서 후보로 올라갔긴 했지만 상을 못 받아서 아쉬운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언맨 2서부터 대신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네. 토니 스타크에 꿀리지 않게 보조 역할 잘 해주는 것 같아서 난 좋더라고요. 좀 연민을 자아내는 뭔가. 네, 좀 그런 것도 좀 있죠. 네. 예. 다음 역할은 호크아이로 유명한 제레미 레너입니다. 이민자 편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네. 전작으로는 28주 허트로커, 타운, 미션 임파서블 4, 5, 본 레거시, 아메리칸 허슬 등등에 나왔습니다. 저는 본 레거시 빼고는 다 괜찮았다고 봐요. 음. 예, 본 레거시는 제가 본 시리즈에서 절대적으로 빼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가 망작이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허트로커만 봐도 그렇죠. 두 분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허트로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머지 영화들에서도 깔 것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난 개인적으로 아직도 좀 당황스러워. 내가 알던 제레미 레너가 저기서 호크아이로서 막 활 쏘고 있으면은 하정우가 TV 유치원 하나 둘 셋에서 애들 가르치는 느낌이랄까?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이미 대중적인 산업이 돼버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부가적인 걸로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 찍었을 당시에 관객들이 보고서는 제일 정감이 가는 캐릭터가 호크아이가 아니었나 그렇게 많이들 얘기했다고 그래요. 다음 배우는 에밀리 반 캠프인데 역할은 에이전트 13 역할을 맡았고 네. 전작으로는 에버 더 링 시리즈 더 걸 인 더 북에 나왔습니다. 네. TV 시리즈에서는 토킹격인 그런 시리즈물에 나왔어요. TV 시리즈로 복수하는 건데 여자가 엄청나게 처절하게 해요. 연기 잘하시는 분인데 왜 링 리메이크 된 데에 나왔을까? 미국판 링을 제가 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그때 봤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원만 놓고 봤을 때는 일본판에 전혀 끌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연기력으로. 그래서 괜찮게 봤었던 배우인데 어쩌다 보니까 왜 이렇게 쩌리급으로 변신해 있지? 앞으로도 예.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계속 나올지 잘 모르겠네. 다음 배우는 제모 남장 역을 맡은 네. 다니엘 브릴. 이분은 굿바이 레닌 편에 나온 네. 그분이시죠. 네, 그분이십니다. 예. 전작에선 디플리, 흰 소음, 러브 인 소트, 살바도르, 본 얼티메이텀,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러시 더 라이벌, 모스트 원티드맨, 우먼 인 골드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 소코비아에서 가족들을 모두 잃은 그런 남자로 나오는데 정말 저는 캐스팅 잘했다고 봐요. 이분을 캐스팅했다는 자체 내에서. 네. 물론 연기력도 되고 여기 이야기에서 또 흐름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잘 수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사실 극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네. 네.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만 아니었으면 이 사람이 주인공이었을 것 같아요. 나 차라리 그냥 11월을 갖다 붙이지 말고 외전격으로 이 사람이 주연인 걸로 해서 이 사람이 일을 꾸몄는데 알고 보니까 마블의 영웅들이 나와서 서로 내분을 일으키듯 그런 반전 있는 영화가 나왔어도 웃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분이. 네. 사실 우리 11호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아마 안 본 다음에 들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볼 사람들은 다 보고 들을 것 같아서 스포일러 이야기는 1부에 굳이 하지 않았고요. 2부에서는 당연히 스포일러가 당연히 나오니까 뭐 지금도 몇몇 스포일러가 될 만한 이야기를 조금 하긴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시다면 죄송하고요.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스포일러가 나오기 때문에 더 주의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1부는 이 정도로 마치고 2부로 넘어가서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